기다리는 교도관이 좀 사안을 보더니 이거는 당신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아. 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결국 그래서 검찰 청구 기각이 나왔죠.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성공시킨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성공사례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뉴스에서 종종 보셨죠. 유명인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관을 선임했고 호화 변호인단 경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구속영장 실제 심사 결과 구속됐다라는 뉴스는 자주 보셨죠. 구속영장 청구, 검사의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런 뉴스는 좀 드물게 접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사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 사안이니까 구속영장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구속영장을 쳤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전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청구하는 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리고 검사나 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 사안이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그래서 이번에 성공사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영장계 실무관님부터 해가지고 대전교도소 교도관까지 전부 다 이거는 영장 발부가 100%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사안입니다.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영장을 칩니다, 검사가. 그럼 다음날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재판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사람을 수사기관이 인신을 구속해둡니다. 그래서 보통 가까운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청 유치장 그리고 그 외에는 거기 자리가 다 차 있다. 그럼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둬두는데 그다음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 하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하면 이제 풀려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때 대전교도소에서 대기를 하셨어요. 둔상경찰서 여기 다 유치장이 가득 차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여러 명이 대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기다리는 교도관이 좀 사안을 보더니 이거는 당신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겁을 엄청 줬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리고 또 판사님도 굉장히 좀 엄하신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형량도 굉장히 좀 세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건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기 위한 그런 모의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 정황, 증거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솔직히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직업이 없었어요. 보통 도망의 염려 같은 거 했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직업이 없고 그리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신원관계가 뭔가 불명확해요. 그러면은 거의 100% 구속시킵니다. 근데 이번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가해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였어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가 그 부분을 엄청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거기에 그 포인트에 맞받아치면 강하게 맞받아칠수록 판사는 이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그 쟁점을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야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반박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까를 좀 고심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사유로 드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의 이 주장처럼 범죄 혐의가 절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이거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임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서 본 재판에 임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엄청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국 그래서 검찰 청구 기각이 나왔죠.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법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이 구속영장 청구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업무 피로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장을 쳤다는 거는 영장 치고 바로 재판이 열려요. 바로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늘 영장 저녁에 쳤으면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그럼 밤새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판에 가서야 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거를 변호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쳤다는 건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 치는 거예요. 그럼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는 그 구속영장 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했을 텐데 변호사는 검사가 언제 칠지도 몰라요. 갑자기 치면 그 다음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그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이때는 이제 검사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날 판사님께서 그 고개 그 도리도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검사가 어떤 걸 막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판사님이 검사님을 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하면 또 저를 봅니다. 제가 반박을 하면 다시 검사님을 봐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2차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은 기각이 나왔죠. 그래서 또 3차도 치지 않을까. 저희 사무실에서 4차까지 경험을 해봤거든요. 3차를 치지 않을까 했는데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법 원칙적으로 따지고 우리가 그냥 흔히들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배워서 어떤 대응을 한다고 치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무죄 실체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는 유무죄 실체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무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봅시다. 내가 자백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패드, 아이폰, 컴퓨터부터 해서 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가서 증거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전부 자백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요? 인멸할 증거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혼관계가 명확해요. 전문직이고 그리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많아요. 자식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의 염려가 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럼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못 됐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언제 발부되냐면 중범죄일 때 발부됩니다. 판사가 봤을 때 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본재판 가서도 어차피 실형 선고되겠다. 중형 나오겠네 하면은 구속영장 대부분 발부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객관적으로 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명드릴 사안도 이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에 한 그 여름쯤에 딥페이크 범행 해가지고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죠. 이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혼관계 명확합니다. 증거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부 자백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재판 가면은 몇 년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형량 다툼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자백까지 했어요. 범죄 혐의도 이미 소명이 됐으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구속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속되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량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양형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야 됩니다. 본재판 판결 선고 시까지. 근데 구속되고 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성문 작성하는 거? 그거 왜 없어요? 사회에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많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없는 거 맞지만 거기 강력히 주장해봤자 어차피 이건 영장 발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고심을 해서 의뢰인의 그 특성이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사전구속에 대한 법원칙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그 통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많이 수집을 해서 과연 이 딥페이크 범행의 책임의식을 이 피의자에게만 전부 전가할 수 있는지 사회의 무관심이나 방임은 없었는지 쪽으로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판사가 어떤 점을 좀 머릿속에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판사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저히 우려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게 맞아요. 유무죄 실체 판단은 나중에 맡깁시다.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이 점을 좀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했고, 그리고 뭐 변론이 뭐 성공했으니까 기각이 나왔겠죠. 그래서 뭐 기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건이 성공 사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형사사건이 굉장히 많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치면 바로 재판 열려요. 근데 검사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영장 치죠. 하지만 변호사는 그 반나절 만에, 아니면 밤새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좀 두고 몇 개월간 연구하고 고심하고 자료 찾고 대응하는 것과 하루 반나절 만에 대응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면의 질이나 변론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상담 때부터 이거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건 영장 친다 라고 예측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객관적인 자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부터 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영장 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대응을 하니까 기각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뭐 남원지원까지 가서 영장 청구 기각시키고 온 사례도 있었고, 이게 코인 사기였는데 여기에 연루돼서 뭐 여러 명이 한 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그 의뢰인 유일하게 그 한 명 빼고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사실 그냥 원칙대로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재판도 마찬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도 마찬가지고, 소송이나 어떤 변론 이런 것들은 뭐 배운 대로 하면 굉장히 센스가 없고 감이 없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좀 변호사님들을 좀 접하다 보면 이거는 어떤 좀 배워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